안녕하세요. 예, 저는 박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상권 분석이에요. 상권 분석이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도 사실 상권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뭐 별로 안 좋았던 상권들이 무지하게 좋아지는 상권이 많잖아요.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러한 곳들도. 그래서 그 좋아지는 곳들도 있지만 나빠지는 곳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한양대학교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과정을 그 4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양대학교 그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게 한양대학교는 이제 3시간씩 물론 이제 20번이지만 이제 1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관리협회 회장님도 잘 알고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그 하시는데 경매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경매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네. 그 상가를 보유해 보신 분, 예. 집 있는 분, 예. 그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우선 몇 가지 좀 아주 중요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 4회차로 되어 있고 총 4회차 동안 이제 3시간씩 4번을 하게 됩니다. 4번을 하게 되는데 4주 동안 제가 이제 물건을 꼭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입찰 들어갈 만한 물건들. 제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을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상가를 분양받지 않으면 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분양받아가지고 기대 수익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로지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로. 예. 그래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종목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목별로 장단점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종목별로 좋아지는 지역, 나빠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4회차 동안 하는 동안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몇 년 전에 여기 그 9호선이 개통하였죠? 9호선. 그죠? 9호선 개통하였는데 9호선이 전철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죠? 이러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철 및 경전철, 서울 수도권의 전철 및 경전철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었거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노선이 몇 개나 될까요? 역숫자 말고요. 25개가 넘어요. 노선이. 9호선 2단계 구간이라든가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분당선 연장선, 수인선, 성남여주 복선 전철 뭐 등등이 그 부천소사선이라든가 인천지하철 2호선이라든가 이런 전철 노선 개발이 25개가 넘어요. 제1롯데월드, 그 이미지만 봐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그죠? 120층짜리. 그 120층짜리에 상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그 임대료가 비쌀 거란 말이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일대에 얼마나 많은 상권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죠. 문정동의 법조단지, 예. 판교의 테크노밸리, 마곡지구 R&D 센터,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그것만 생각을 해도 서울 수도권에 몇 구역 정도 될까요? 적어도 500구역이 넘어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요. 무엇이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좋았던 상권들이 있어요. 천안에서 대표적인 천안역 상권. 얼마나 좋아요? 천안 역세권이고 천안역에 CGV 있어요. 극장. 그 뒷골목에 옷가게들 즐비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뒷골목에 점포 10개가 있으면 8개 비어 있어요. 8개가. 그럼 거기에 그 극장 건물 1층도 경매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물건을 투자를 한 사람이 과연 공실일 때 그걸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좋았을 때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좋았을 때 투자를 했는데 어려워진 겁니다. 좋은 상품을 여러분들이 찾으시잖아요. 지금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좋은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예전에 노래방이 처음 생겼잖아요. 부산에서. 노래방이.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걸 벤치마크해서 서울에다 창업을 한 거예요. 돈 많이 벌죠. 돈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또 창업을 하잖아요. 예. 노래방이 언제까지 늘어나요? 예, 망할 때까지 늘어납니다. 망할 때까지. 그죠? PC방이 일산에서 처음 창업합니다. 아주 큰 성공을 해요. 홍대에서 벤치마크 합니다. 대학로에 생깁니다. 서울의 각지에 생겨요. PC방이 언제까지 늘어날까요? 예, 망할 때까지입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자,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그죠? 언제까지 늘어나요? 네, 망할 때까지 늘어납니다. 망할 때까지. 아니, 그러면 망할 때까지 늘어날 거니까 이 투자할 상품이 없느냐? 아니죠. 노래방을 창업을 해서 망할 때까지 늘어났지만 노래방에서 돈 번 사람들은 많이 벌었어요. PC방 창업해서 돈 번 사람들 많이 벌었어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공급 과잉기에 대처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6년 전만 해도요, 아파트 투자 대형 평형대가 정석이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너도 나도 큰 평형대를 받으라고 막 안달이 났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자, 소형주택이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인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늘어난다고요? 예. 공급 과잉기가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특성 중에 이제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공급이 되게 비탄력적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당장 만들어내질 못해요. 지금 분양하는 건 3년 전에 계획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콜라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적어도 5년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딱 언급하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신장사거리 가보시면은 뭐 아주 삐까뻔쩍합니다. 하남 신장사거리요. 재래상권이잖아요. 옷가게들 즐비하고요. 나이키 매장, 뭐 온갖 매장들 다 있어요. 핸드폰 매장, 액세서리 매장. 예. 월세 잘 나옵니다. 장사 잘 돼요. 사람들 바글바글 해요.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폭삭 주저앉습니다. 왜 주저앉을까요? 미사지구 개발 때문에 그래요. 미사지구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아울렛몰이 들어갑니다. 역세권이 거기 생겨요. 하남 신장 사거리 같은 경우는 차를 못 세워요. 누가 거기 가서 옷을 사겠어요? 그렇죠? 상권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상권을 우리가 캐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까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할 거고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옛날에 이제 신문에 기고할 때에는 9호선 개통하기 전에요. 9호선 개통하기 전에 어디가 좋아집니다, 어디가 나빠집니다. 이걸 갖다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다음날 전화 난리 납니다. 네가 뭔데 여기가 나빠진다고 얘기를.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모여서 교육하는 거는 제 있는 거 그냥 다 까발리면서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좋은 곳, 나쁜 곳을 그냥 딱 집어서 말씀드릴 거고, 물건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는 우선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은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은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요, 소형 아파트를 5채 이상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임대 수익을 내려고 한다, 이거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땅을 사서 내가 공장으로 임대를 할 거다,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종목을 또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을.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원룸 건물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그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임대료를 지불을 해요? 주거 목적으로 임대료를 지불을 하죠. 그죠? 하지만 여기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업 목적이죠. 그죠? 사업 목적. 이 두 가지를 나누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